현재, 과거, 미래. 안녕하십니까, 또 원장입니다. 어제 내신이 끝나가지고 내신 이제 촬영이 끝나서 오늘 좀 해주고 싶었던 게 지금 이제 말이 많지 않습니까? 뭐 킬러 문항에 대해서 킬러 문항이 무엇이며, 그리고 교육부에 지시했던 킬러 문항의 그 예가 무엇인지를 조금 분석해드리고 싶어서, 그리고 어떻게 나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방향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면은 이게 킬러 문항을 봐도 이게 킬러 문항인지 아닌지, 그리고 어느 수준까지가 킬러 문항인지 그걸 판단하는 것 자체가 조금 어려워요. 이제 이따가 제가 영상을 직접 아이들이 입장이 되어가지고 문제를 풀어볼 텐데, 풀어보고 그 다음에 왜 이걸 선정 기준으로 했는지 한 문장만 할 것입니다. 지금은 문제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왜 이게 킬러 문항으로 선정이 되었는가, 그런 문제가 될 것이고, 그리고 그 모르겠습니다. 이권 카르텔이라고 말하는데 그 이권 카르텔에 대한 그 의미도 저는 잘 모르겠어요. 아마 이권 카르텔이라고 말한 이유가 저희 단어장의 단어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그것도 이권 카르텔의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왜냐면은 제가 앞으로 지금 제가 풀게 될 그 문제에 보면은 제시어가 3개 나왔습니다. 근데 세 제시어가 다 저희 단어장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제시어로 준 거예요. 그러니까 제시어로 줬다면 이 제시어 정도는 너무 어렵다는 그 말인데, 그게 저희 단어장에 다 있습니다. 제가 그것도 다 보여드릴 텐데, 그렇다면은 제가 단어 수준 낮출 것인데 어머님들께서는 저희들이 단어 수준 낮추는 걸 만족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다루는 걸 그만하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마 그럴 분은 없으실 것 같아요. 저희들의 목표는 1등급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선정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도 이제 풀고 나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34번을 실제로 풀어보겠습니다. 학생들한테 말하는 투로 제가 반말로 그렇게 일단 할게요. 자, 밑에 보면은 분리라는 단어가 있고, wind, 그 다음에 obscure. 이 세 단어가 지금 차례차례 아마 영상으로 화면으로 사진으로 딱딱딱 나가 있을 것이야. 그래서 이 세 단어는 전부 다 단어장에 있는 거고, 그 외에도 뭐 extent란 단어장에 있고, misleading, equal, responsibility, 모르는 단어가 지금 현재 없는 상황이지. 없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됐어. 그리고 이 글이 무엇에 대한 글인지는 보면서 잠깐 영상 필요하면 내줄 테니까. 우리는 이해하고 있대. 때 끊고 넘기니까 segregation 분리지. 구분이야. 완전 분리시키는 거야. of our conscious in, 우리의 의식을 분리시키는데 into 뭐로 한다면은 past, present, past and future, 과거, 현재, 미래로 우리 시간을 분리시키는 거. 이런 분리시키는 그런 모든 것들 is, both A and B. 그럼 과거와 현재, 미래를 구분한다고 이렇게? 좋아? 구분하지 뭐. 이게 과거고, 현재고, 미래고. 이게 픽션 하면 딱 나오는 게 허구 이런 거잖아. 이렇게 구분하는 것 자체가 사실 이게 허구라는 거야. 이게 허구고 망상이고 말이 안 된다는 거지. 그리고 오들리가 되게 좀 특이해. 이상하게도 이게 셀프 리퍼렌셜 하면은 참고니까 이건 모른다 치더라도 자기 중심적인 프레임워크 틀이지. 프레임 틀. 자기 중심적. 내가 보기에 자기 주관적인 것 같아. 그럼 여기서 시간을 구분하란 말이야, 구분하지 말란 말이야. 시간을 구분하는 것은 망상이고, 그 시간을 구분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말이 안 된다. 하지만 우리는 시간을 구분한다는 거야, 안 한다는 거야? 잘 모르겠어. 어쨌든 시간을 구분을 했는데 그게 여기서 조금 애매하지. 그리고 이게 우리의 주관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시간을 구분하는 건 구분하는 건데, 시간을 구분하는 것이 그거 맞냐 틀리냐, 시간을 구분하고 있는 중이냐 아닌 것이냐. 현재는 was, 구분하고 있는 중이네. part of our mother's future. 뭔지 알겠어. 현재는 우리 엄마의 미래고,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과거는 will be in 부분적으로 우리의 현재야. 아이들은 먼 미래에 살면은 지금 현재 우리의 모습은 과거 되는 거고, 그러니까 나는 우리 엄마의 미래이고, 그리고 나는 우리 아이들의 과거이고, 이렇게 시간을 구분하는 것 같아. 근데 시간을 구분하는 게 맞냐 틀리냐는 아직까지 좀 애매해. not wrong. 잘못된 거 아무것도 없어. 잘못이란 거 없어. 이렇게 해도 돼. 막 해도 돼.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단어에서 딱 걸렸지. 스트럭처링, 구조화시키는 거. 이 구조화잖아. 그럼 이제 나오네. 시간을 구분하는 거야. 시간을 구분한다는 거야. Our consciousness of time, 시간에 대해서 구분한다는 것이 in conventional manner, 컨벤셔널 전통적인 방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내가 지금 설명하는 것은 부모님 설명이 아니고 너희들한테 설명하는 거야. 이게 너희들은 많이 풀어봤잖아. 부모님들이 이런 문제를 풀어본 적이 오르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풀어야지 잘 모르지만 너희들은 많이 풀어봤으니까 뭐 이게 지금 술술 넘어가는 중이야. 전통적인 방식. 그러니까 우리가 전통적으로 했던 과거의 그런 방식 그대로 해서 시간의 의식에 대한 구별을 해도 괜찮다는 거야. 아무런 잘못도 없다는 거야. nothing wrong이니까 뭐 부정 강한 긍정 괜찮다.
그리고 it often works 뭐 이렇게 해도 잘 작동한다. 괜찮다. 괜찮다. 시간 구분하는 거 괜찮다는 거야. 그러나 여기서 반전 나왔지? 그러나 in climate change 드디어 나왔네. climate change 딱 한다면 우리가 딱 나오는 게 바로 sustainability. 이게 2년 전에 서울대 인문계 논술 문제였다. 유명한 그래프인데 르네 파세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환경 파괴 없이 지속 가능한 발전 하면서 서스테이너빌리티라는 단어를 체계화시킨 거야. 이거는 뭐냐면은 경제, 사회, 환경 이것이 고루고루 균형을 맞춰서 미래 세대에게 잘 전달해주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말하는 거야. 그 이런 단어를 함부로 쓰면 안 돼요. 얼마 전에 뭐 그 이라크하고 러시아랑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가 지속 가능한 무기의 발전 이런 말을 써가지고 욕 먹은 적 있었거든. 아무 때나 쓰는 게 아니거든. 미래 세대에게 넘겨줄 수 있는 무기 막 이런 느낌이잖아. 그가 말하기를 환경과 경제가 교차하는 교집합은 견딜만 하는 것이고 이건 더 깊이 들어가야 나중에 수업해줄게. 환경과 사회가 교차하면 공정한 거고 그리고 경제와 이거 하면 실행 가능한 건데 이 세 가지가 동시에 다 교차하는 이 지점이 뭐냐면은 이게 바로 지속 가능성이라는 거. 누구 잘은 몰라. 공부 또 해야 돼 나도. 이 교차점이 지속 가능성인데 이건 환경이지 이거는 경제지 이거는 사회지 이게 다 교차되는 그런 부분이 있지. 근데 요즘 세상에 요즘 시대에 와가지고 현대적인 서스테이너빌리티 한계 개념이 포함된 거야. 그게 환경, 경제, 사회 플러스 문화가 된 거야. 문화도 지속 가능하게 하자는 거지. 문화를 미래 세대에게 잘 넘겨주자는 거지. 따라서 항상 이기가 나온다면은 환경 파괴 없이 지속 가능한 발전, 환경 문제는 항상 나와. 이로써 연속 11년째 수능에 나왔다는 그 말이지. 그리고 여기서 항상 말했듯이 미래 세대 염두하라고. 더 깊이 안 들어간다. 항상 내가 수천 번 말했었던 거 미래 세대를 염두하는 거. 미래 세대를 염두한 상태에서 우리가 남 한 그루 뽑았으면 남 한 그루 심고 죽는 거고 또 우리가 석탄 석유 다 썼으면은 태양광을 만들어서 죽어야지 미래 세대 쓰는 거야. 나중에 걔들은 뭘 먹고 살라고. 하지만 나왔던 건데 여기서는 시간 구분을 해도 괜찮다는 거야. 너의 삶이라면은 네 맘대로 해라. 뭐 우리 엄마의 과거고 내가 언제 과거에 뭐 했고 뭘 먹었고 뭐 어떤 걸 했고 괜찮은데 환경 문제라면은 이런 문제는 이렇게 완전히 구분하는 게 가능할까? 샤프 디비전. 아 이제 나왔네. 확실하게 구분한 게 나오네. 여기서 우리가 구분한다는 말이 이렇게 나오고 사실 구분을 해왔다는 거야 우리가. 그리고 우리가 구분했던 것을 해도 괜찮은데 환경 문제에서 이렇게 날카롭게 구분하는 거 특히나 구분을 아주 분명하게 과거 현재 미래로 딱딱딱 구분하는 거야. 요거는 과거 요거는 현재 요거는 미래 이렇게 구분하는 것은 과거 현재 미래를 동사 나와가지고 has been desperately misleading 이 절박하네. 절박한 정도로 환경 문제는 절박할 정도로 너무 지금 절박해. 지금 빙하를 녹고 있는 중이고 절박할 정도로 잘못된 것이야. 그러니까 시간 구분하면 안 된다는 말이네. 조금씩 내용이 분명해지고 있어. and has 이건 전부 다 문해력 추론 이것이 숨기고 있대. 요거 전명구를 뺄게. 그럼 여기 목조가 되겠지. 나왔다. 이게 살아있는 지금 현재 우리겠네. now 현재 우리들에게 주어진 무슨 감? 책임감이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세대만을 이제 보게 된다면은 우리가 해야 될 그런 현재의 책임감, 이 책임감에 대한 익스텐트 정도 다 안 한다라고 정도를 뭐 하고 있다? 숨기고 있는 거야. 나쁜 거지. 우리가 책임감을 떠안아야 되는데 미래 세대에 염두해야 되는데 근데 우리가 그 책임감을 전부 다 무시해버리고 우리가 현재만 생각한다면 미래들은 몰라. 까짓 거 미래는 미래 일이지. 이렇게 되면 책임감을 미루거나 이 히든이라는 걸 보면은 여기서 미루다 아니면 연기하다 아니면 뭐 포기하다 뭐 등등등의 해석이 될 것 같아. 자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은 여기서 그러면은 어떻게 하란 말인데 이 단어가 내가 보기에는 핵심이다. 좁히는 거. Our conscious of the time. 시간의 그러한 인식을 좁히는 거. 이것이 해결책인 것 같아. 이것이 부드럽게, 스무스하게. 길을 스무스하게 닦아줄 것이야. To divorcing. Divorce A from B네. 우리 스스로를 책임감으로부터 디볼스는 이혼이잖아. 멀어지게 하는. 다른 말로 나누다. 우리가 책임감으로부터 떨어지려고 하는 그러한 방식의 길을 약간 스무스가 부드럽게 해준다. 완화시켜준다. 그러니까 우리의 책임감을 나는 가지지 않을 것이야. 그렇게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방법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뭐다? narrowing. 시간의 의식을 좁히는 거야. 좁힌다는 건 뭐냐면은 좁혀볼게. 과거, 현재, 미래가 이렇게 있는 거야. 좁힌다. 좁혀서 여기까지. 이제는 이게 과거, 이게 현재, 이게 미래. 그러면은 현재는 어디까지? 요거지. 시간 좁혔다. 더 좁힐게. 과거, 현재, 미래. 좁혔지? 더 좁힐까? 결국에는 안에다 들어오지.
이렇게 점점점 시간의 개념을 좁혀 나간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시간을 딱딱딱 구분하는 것 자체가 괜찮고 너희 삶이라면 괜찮은데 이게 만약 환경 문제라면은 시간을 구분하는 거 그거 이거 큰일 난단 말이겠지. 시간을 좁혀가지고 미래 세대를 우리가 품어야 돼. 그래서 과거와 현 미래 그런 것들에 대한 발달의 책임감으로부터 우리 스스로를 분리시키는 것에 그 방식을 조금 완화시켜주고 부드럽게 해줄 것이다. 그러려면 시간을 좁혀야 돼. 내가 수능실제위원이면 나는 차라리 여기다 빈칸 뚫을 것 같아. 여기서 여기 나오지. 괄호 그 다음에 닫고 전치사 관계대명사니까 꾸며줄게. 뭘 꾸며도 괜찮아. 우리의 삶이 are deeply intertwined. 이게 intertwined 이게 단어가 여기 있잖아. 근데 단어장이 이미 다 있었어. 이게 제시어를 안 주는 게 우리한테는 더 좋아. 우리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다 섞여 있는 그런 모든 게 다 얽혀 있는데 내가 아까 파리 프로토콜 말했나? 어쨌든 이게 얽혀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 모든 것들을 시간을 분리시켜 버리면 과거는 과거가 나름대로 그러면은 만일 그 교토 프로토콜에 의해서 그 환경 이산탄소 문제를 최초로 인정을 하게 되었잖아. 그러면은 산업혁명 때 그때 너희들이 많이 이산화탄소를 배출했기 때문에 그래 발전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책임을 져라. 그러면은 현재 와가지고 그건 과거에 우리 선조들이 했지 우리의 일은 아니다. 그럼 미래의 애들이 타임머신 타고 와가지고 영화 있잖아. 너희들 왜 그렇게 자원을 낭비했니? 그러면은 미래까지 우리가 책임질 거 아니다. 난 모른다. 근데 사실 보면은 이게 모두가 다 얽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하고 싶은 말은 환경 문제에 관해서라면은 이러면 안 돼. 낫이 나와 있다. 항상 말했지. 우리가 빈칸 앞에 낫이 나오면 한번 뭐 했다고? 꺾었다. 이럴 때 한번 초로 넣어가는 거야. 근데 낫이 한 개밖에 없어. 만약 낫이 두 개면은 아닌 게 아니다. 그럼 세 번 나오면은 아닌 게 아니다 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대가리가 빙빙 도는 거야. 그러니까 한 번 나왔기 때문에 꺾어서 이러면 안 된다. 말했지? 이 빈칸과 밑에 제시문이 내가 생각했던 것과 똑같으려면은 이 필자와 내가 살았던 방식과 먹었던 음식과 부모님의 성향과 너의 성향과 MBTI와 하여튼 모든 것들 학력과 그 다 똑같아야 돼. 이게 토마스 홉스가 썼다는 걸 쳐봐. 그럼 이 토마스 홉스가 쓴 것과 내가 생각했던 것이 일치하려면은 토마스 홉스 수준까지 올라가야 돼. 그런 일은 절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쓰고 제시문을 분석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다시 한번 말하지만 꺾었지. 이게 낫이 한번 있기 때문에 이러면 안 된다. 그럼 시간 구분 한다 안 한다? 시간을 엄격히 구분. 여기까지만 써야 돼. 왜냐면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에요. 또는 시간 개념을 넓히기 좁히기 이렇게 써야 돼. 넓혀서는 안 된다 얘들아. 이렇게 낫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다음에 문제는 나대의 법비는 약간 여기 벗이 나와 있을 필요가 있을 느낌이 좀 들지? 나대의 법비를 하기 위해서 어쨌든 시간을 엄격히 구분해서는 안 되며 it is that 이하다. reality 현실은 사실 obscure 되게 애매모호하다는 거지. 모호하다 흐릿한 거야. 이런 관점에서 by partitioning 파티션 알지? 파트 구분 시간을 이렇게 완전히 구분함으로써 이렇게 봤다가는 이게 너무 현실이 모호해지는 거야. 따라서 파티셔닝도 마찬가지.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그 위에 있는 스트럭처 그 다음에 세그리게이션 이게 시간 구분이잖아. 시간 구분하기는 너무 현실을 애매하게 만든다. 그리고 소위 말하는 그래서 questionable responsibility 과거와 미래 이렇게 시간을 딱딱 구분했다가는 이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그런 모든 책임감에 대한 그런 질문들은 발생하지 않는다. 끝. 그럼 시간을 엄격히 구분하기 그리고 시간 개념을 넓히기 요게 답이겠지. 자 제시문을 분석해볼게. 첫 번째 our effort 우리의 노력들은 프로브. 일단은 여기서 부정적인 의견이 나와야 돼. 여기 부정적인 의견. 우리의 노력들은 프로브 증명해 보이기를 효과적이다. 이 플러스니까 탈락. 충분한 그런 과학적 증거 has been provided. 증거 안 나왔고 미래 그런 걱정은 관심은 are urgent than 과거 현재 그 욕구보다 더 긴급하다. 이게 지금 현재 과거 미래에서 미래가 더 긴급하다는 말이 아니야. 시간을 구분하는 거 쟁점을 흐리지 말아야 돼. 만약 이렇게 나왔어 문제가 미래의 그런 요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내본다 쳐 본문이 나오냐? 절대 안 나오지. 미래가 더 긴급해. 미래를 위해 우리가 많은 걸 신경 써야 돼. 그게 아니고 시간 간격을 좁히자는 거야. Our ancestor maintain 우리의 선조들은 이건 또 뭐냐? 다른 그런 시간대가 Our face 우리는 사실을 직면하고 있지만 but 이 나데이 바삐가 여기 나데이 바삐였네 그럼 but 사실에 직면하고 있지만 우리는 우리의 책임감을 부정하고 있는 중이다. 뭔지 알겠다. 책임감을 부정하면서 시간을 엄격히 구분해가지고 시간 개념을 넓혀가지고 우리가 현재는 책임이 마치 없는 것처럼 그렇게 느끼는 건 답은 5번. 자 됐습니다. 이렇게 한 뒤에 수능 출제위원들이 도대체 왜 이 지문을 킬러 문항이라고 했는지 사실 그렇게 답이 어렵지 않았어요. 여기 왜 평가원이 이 문제, 왜 교육청이 이 문제를 킬러 문항으로 했는지에 대한 그 논리의 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교육청에서 제시했었던 킬러 문항의 잘못된 킬러 문항 이렇게 너무 심했다라는 그런 문제가 방금 풀었던 이 문제고 답은 우리가 5번을 찾았었고요. 이 설명이죠. 도대체 어떤 내용으로 이걸 킬러 문항으로 이게 너무 어렵다고 그렇게 말했는지 이게 논리의 변입니다. 선정 이유
시간의 흐름에 대한 이해라는 추상적 개념과 기후 변화라는 일반적 소재를 동시에 활용하여 융합이죠. 학생들이 구문을 해석하더라도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음. 기후에 대한 이야기 TV에서 엄청 잘 나오고 기후에 대한 이야기 굉장히 일반적으로 자주 글쎄요. 이게 기후라는 내용이 한 번도 고등학생들이 접해본 적이 없을까요? 기후, 지구 온난화라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시간의 흐름이라는 것은 뭐 과거, 현재, 미래. 구문이 어려웠다. 구문이 아까 그렇게 어렵지 않았던 것 같고 지문이 전반적으로 공교육에서 다루는 일반 수준보다 어려운 어휘. 어휘는 제 단어책에 다 있고 복합한 구조가 사용된 긴 문장. 이 문장이 그렇게 길었나? 이게 한 줄, 두 줄,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2줄. 12줄은 기본이고 보통 한 14줄, 15줄 나오면 좀 길다고 하는 건데 저희는 훨씬 더 어려운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그럼 이제 저희가 이권 까르텔인가 이제 이렇게 되는 건데요. 저는 뭐 모르겠습니다. 정부의 방침대로 따라야 되는 거고 정부가 지금 이게 킬러 문항을 내지 말라면은 이제 문제를 만드는 분들이 굉장히 힘드실 텐데 어느 수준에서 만들어야 되는지 아마 모르실 거예요. 근데 환경 문제는 제가 다루고 있는 거고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기 있는 이 기후 변화에 대한 미래 세대 인도 가능성, 환경 파괴 지속 가능한 발전 이거는 제가 항상 다루는 이야기고 시간의 흐름이라는 것 이거는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다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상식적인 문제인데 구문을 해석한다 하더라도 내용을 이해하기가 어렵다. 그럼 그거는 뭐 사람 나름이겠죠. 애들 나름인 거고 이게 어려웠던 문제도 있고 이게 정말 쉬웠다는 애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킬러 문항이라는 기준 자체가 약간 애매한 거고 어휘는 이렇게 어휘를 저희들이 말 수업 시간에 단어를 이제 애들이 외우게 하고 그렇다면은 이제 이런 단어를 외우게 하지 말라는 것 같은데 그러면 단어 수준을 낮춘다면은 애들이 만족할 것인가? 어머님께서 만족하시겠습니까? 제 단어 낮춘다면은 그러면 이제 앞으로의 방향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이 지문을 한 이유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제가 이 문제를 이렇게 풀었는데 뭐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 선정 이유가 뭐 애매모호합니다. 어디까지가 킬러고 어디까지가 킬러가 아니고 어디까지가 공교육 과정에서 포함되고 포함되지 않고 이게 너무 애매해요. 근데 저희는 이 문제를 엄청나게 오랫동안 사실 백그라운드로 다루고 왔었고 백그라운드 수준에서도 가장 낮은 수준이 서스테너빌리티, 환경 파괴 없이 지속 가능한 발전, 미래 세대를 염두하자 이거였기 때문에 아마 저희들은 푸는데 큰 문제는 없었다고 생각해요. 이 배경 지식이 있기 때문에 아마 배경 지식의 차이가 아니겠는가. 근데 그 정도의 배경 지식은 사실 다 있을 것 같아요. 다 들어왔던 거고. 전 여기서 한 가지 문제점을 던지고 싶은 게 뭐냐면은 그러면 오케이 킬러 문항은 괜찮아요. 킬러 문항은 좋고 그걸 없애겠다 괜찮은데 문제는 이제 지금 보여드릴 게 문제인 거예요. 이 문제가 그대로 이번에 서형고 2학년 내신 문제거든요. 그럼 그 내신 문제 지금처럼 하면은 쫙 풀고 그 다음에 하면 되는데 내신은 다르게 저희들이 접근을 했습니다. 그 다른 내신 준비를 보면은 이제 킬러 문항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전국의 고등학교가 2,000개 있다고 했는데 어제 우리 선생님한테 여쭤가지고 물어봤더니 2,367개 고등학교가 있어요. 2,367개 고등학교가 있는데 그 고등학교들이 만일 이 문제를 가지고 다룬다면은 2,367개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왜냐면은 뭐 너무 낼 수 있는 게 많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문법, 어떤 선생님은 어휘, 어떤 선생님은 내용 등등등으로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뭐 빈칸 넣기 아니면 뭐 문장 넣기 순서 배열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 이제 보시게 되면은 이걸 내신 문제로 만들었을 때 저는 뭐 전국의 2,367개의 학교 중에서 어떤 학교가 나오더라도 어떤 학교에서 문제를 내더라도 다 맞출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내신 자료를 준비하기 때문에 왜냐면 세용고에서 이 선생님이 이렇게 낼 거라고 제가 무당이 아닌 이상 모르잖아요. 신이 아닌 이상 모르기 때문에 그러면은 결국에는 문제는 킬러 내신 수능 킬러 문항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신에서의 킬러 문법과 내신에서의 킬러 어휘는 그건 어떻게 할 것인가? 전국의 2,367개 학교들을 다 봐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겠는가? 아이들은 아마 내신에 이제 정말 목매게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점점 너무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서영고가 어제 2학년에서 나누었던 그 문제 그대로 제가 수업 영상을 배속으로 한번 쭉 하다가 중요한 부분들을 어떻게 준비를 했는지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니까 어떠세요? 굉장히 내용이 좀 어렵죠. 내용이 어렵고 오히려 내용보다는 문법 이런 것들이 훨씬 더 까다로워요. 그런데 사실 그냥 독해에서는 그냥 쭉쭉 수능에서는 넘어갈 문제인데 내신이니까 그 문제를 하나씩 다 파고 들어가야 되는 그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수능 킬러 문항보다 내신을 정말 애들이 많이 내신 치고 울어요. 우는 것 중에 한 개가 억울한 거예요. 이게 왜 틀렸는지를 아무리 반박을 해도 선생님은 안 된다. 그럼 이렇게 반박을 해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된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어머니께서 말씀하시는 아우 진짜 더러운 내신, 정말 더러운 내신이라고 말하는 그 더러운 내신이라는 게 그게 너무 진짜 짜잘짜잘하게 별거 아닌 건데 그걸 가지고 어휘 하나를 생전 듣도 보도 못한 어휘를 내고 그럼 그 문제는 그 킬러 어휘는 그럼 어떻게 해요? 선생님들은 변별력을 위해서 절대 양보 안 하죠. 그냥 그게 답이고 그게 정확하게 답이다. 그걸로 계속 반복을 하고 고대 자료까지 전부 다 과거의 자료, 미래 자료, 유튜브 자료까지 전부 다 구글 자료까지 다 파밍해서 또 이제 그걸 인정을 안 하시면은 그걸로 끝인 거고 어느 순간 되면은 제가 그만하라고 그래 애들한테 더 이상 나갔다가는 너희들 선생님과 관계가 틀어지고 너가 찍히겠다고 그런 수준까지 간다면은 제가 보기에는 킬러 문항보다는 앞으로 내신에서의 킬러 문법과 킬러 어휘 이런 것들을 좀 더 다뤄야 할 문제가 될 것이고 그리고 결국에는 자기 스스로 가지 않으면은 이거는 안 된다는 생각은 저는 추워도 변함이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가 해야 된다는 그 말이 되겠죠. 짧지만 어쨌든 이런 얘기를 해보았습니다. 해보았고 이 킬러 문항이라는 얘기를 다루고 있는 중인데 전국에서 저는 이게 방향을 틀면은 내신에서의 킬러 문법과 킬러의 어휘 이쪽으로 킬러 또 영작 이런 식으로 갈 수 있다는 거 그런 것들을 한번 말씀드려 보았고 나름대로의 그런 생각이 있으시겠죠. 저도 생각해가지고 더 열심히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코로나 이후로 학력이 많이 떨어졌죠. 이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킬러 문항이 없어지고 또 낮춘다. 준 킬러 문항으로 낮추게 된다면은 아이들은 또 거기에 대해 합리화시키면서 학력이 또 떨어지게 되고 그럼 결국에는 또 격차가 더 심해져서 잘하는 애들은 계속 잘하고 못하는 애들은 자기 합리화시키면서 수능은 킬러 문항 안 나오는데 이런 수준 낮추게 된다면은 두 번째 학력이 떨어지는 사태가 생길 것 같고 코로나 처음에 제가 예상했던 것처럼 앞으로 그렇게 될 거라고 저는 예상합니다. 그러니까 각자가 도생할 수밖에 없는 현실인 것 같아요. 저도 나름대로 도생하고 아이들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부모님들도 나름대로 또 아이들 잘 케어하고 그런 방법인 것 같습니다. 자, 좀 길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